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 강아지가 얼굴을 핥으며 반겨주었나요? 혹시 산책 나가려고 준비하는데 강아지가 갑자기 하품을 하던가요? 우리는 매일 우리 아이들과 함께 살아가면서도 정작 그 아이들이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강아지는 말을 하지 못하지만 사실 온몸으로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반려견과 함께 살아가시는 보호자 여러분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강아지가 우리에게 보내는 8가지 신호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 하나면 오늘부터 우리 아이의 마음을 훨씬 더 깊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강아지가 얼굴을 핥으며 깨우는 경험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이 행동은 단순히 애교가 아닙니다. 동물행동학 연구에 따르면 이것은 강아지가 야생에서 살던 시절부터 이어져 온 본능적인 행동입니다. 어린 새끼 늑대나 들개들은 사냥을 다녀온 어미의 입 주변을 핥아서 먹이를 토해내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강아지들에게도 이 본능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우리 얼굴을 핥는 건 배고파요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애정 표현이기도 합니다. 비엔나 수의과대학 연구팀의 2019년 연구 결과를 보면 강아지가 보호자의 얼굴을 핥을 때 옥시토신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이 호르몬은 엄마가 아기를 안을 때 나오는 것과 같은 호르몬입니다. 우리 강아지가 우리를 가족으로 정말 소중한 존재로 여기고 있다는 뜻이죠. 다만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지나치게 집착적으로 얼굴을 핥는다면 이것은 불안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보호자가 외출 준비를 할 때 이런 행동이 심해진다면 분리불안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여러분, 무릎에 앉아있던 강아지가 갑자기 돌아서서 등을 보인 적 있으시죠? 혹시 섭섭하셨나요? 사실 이것은 강아지가 보호자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신뢰 표현입니다. 야생동물의 세계에서 등을 보인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포식자가 언제 공격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자신의 시야를 포기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우리 강아지가 편안하게 등을 돌리고 있다는 것은 당신 곁에 있으면 안전해요. 당신을 완전히 믿어요라고 말하는 겁니다. 영국 링컨 대학교의 개인지 연구센터에서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강아지가 보호자에게 등을 보이는 행동은 애착 안정성이 높을수록 더 자주 나타난다고 합니다. 오랜 시간 함께하며 쌓아온 신뢰가 이런 작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 다음에 우리 아이가 등을 보이고 앉는다면 고마워, 너도 사랑해라고 말해주세요. 그 마음이 분명 전해질 겁니다. 우리도 피곤할 때 하품을 하지만 강아지의 하품은 조금 다릅니다. 물론 졸릴 때도 하품을 하지만 많은 경우 강아지의 하품은 스트레스 신호입니다. 노르웨이의 유명한 동물행동학자 투리드 루가스는 이것을 진정 신호라고 불렀습니다. 강아지가 긴장되거나 불편한 상황에서 스스로를 진정시키기 위해 하품을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동물병원에 가는 차 안에서 낯선 사람이 갑자기 만지려고 할 때, 혹은 보호자가 큰 소리로 다툴 때 강아지가 하품을 한다면 이것은 제발 진정하세요, 너무 불편해요라는 메시지입니다. 일본 아자부 대학 수의학과 연구팀의 2013년 연구에서 재미있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강아지는 보호자가 하품하는 것을 보면 따라서 하품을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전염성 하품이라고 하는데, 이는 강아지가 우리의 감정을 읽고 공감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피곤하거나 스트레스 받는 것을 감지하고 함께 긴장을 풀려고 하는 거죠. 강아지가 자주 코를 날름날름 핥는 모습 귀엽게만 보셨나요? 이것도 사실은 강아지의 감정 상태를 알려주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우선 생리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강아지의 후각은 우리보다 수천 배 뛰어난데 코가 촉촉해야 냄새를 더 잘 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냄새를 열심히 분석하려고 할 때 코를 핥습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 아이가 평소보다 훨씬 자주 코를 핥는다면 이것은 불안이나 스트레스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낯선 환경에 갔을 때, 새로운 사람이나 동물을 만났을 때
혹은 벌을 받을 것 같은 상황에서 코핥기가 증가합니다. 미국 수의행동학회 저널에 실린 연구를 보면 불안 수준이 높은 강아지일수록 코를 핥는 빈도가 현저히 높다고 합니다. 만약 우리 아이가 집에서도 끊임없이 코를 핥는다면 환경에 스트레스 요인이 없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너무 시끄럽지는 않은지, 가족 간의 갈등은 없는지, 산책이나 놀이 시간이 충분한지 점검해 보세요. 산책 갈까? 라고 물으면 우리 강아지가 고개를 갸우뚱하는 모습 정말 사랑스럽죠. 이 행동은 강아지가 우리의 말을 이해하려고 열심히 집중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헝가리 부다페스트의 웨트베시 로란드 대학교 가족계 프로젝트 연구팀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강아지가 고개를 갸우뚱하는 것은 단순히 귀여운 행동이 아니라 청각 정보를 더 잘 처리하기 위한 능동적인 노력이라는 겁니다. 고개를 기울임으로써 소리의 출처와 의미를 더 정확하게 파악하려는 거죠. 특히 어휘력이 뛰어난 강아지들, 그러니까 여러 단어를 구분해서 이해하는 영리한 아이들이 이 행동을 더 자주 한다고 합니다. 2021년 발표된 연구에서는 재능 있는 강아지들이 장난감 이름을 들을 때 고개를 갸우뚱하는 빈도가 일반 강아지보다 43% 높았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가 고개를 갸우뚱한다면 그래, 잘 들었어. 맞아, 산책 가자라고 명확하게 말해주세요. 강아지는 우리의 말을 이해하고 싶어하고 우리와 소통하고 싶어합니다. 산책 중에 다른 강아지와 짧게 만났다가 헤어진 후 우리 아이가 부르르 몸을 터는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물에 젖지도 않았는데 왜 털까요? 이것은 강아지가 긴장이나 스트레스를 털어내는 방법입니다. 마치 우리가 힘든 일을 겪고 나서 휴하고 한숨을 쉬는 것과 같습니다. 수의행동학에서는 이것을 긴장 해소 행동이라고 부릅니다. 스웨덴 린셰핑 대학교의 연구팀이 강아지의 스트레스 반응을 연구한 결과 몸을 터는 행동 후에 심박수가 감소하고 코르티솔 수치가 낮아진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코르티솔은 스트레스 호르몬인데 강아지가 몸을 털면서 실제로 스트레스가 줄어드는 거죠. 목욕 후에 털 때는 물기를 제거하는 것이지만 평상시에 털 때는 방금 그 상황 좀 긴장됐어. 이제 괜찮아라고 말하는 겁니다. 훈련 중에 병원 진료 후에 혹은 낯선 방문객이 돌아간 후에 우리 아이가 몸을 털면 그래, 수고했어. 이제 편안해도 되라고 안심시켜주세요. 강아지가 드러누워서 배를 보이는 모습만큼 사랑스러운 게 또 있을까요? 이것은 강아지가 보호자에게 보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신뢰와 애정의 신호입니다. 배는 강아지 몸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입니다. 내장이 있고 보호하는 뼈도 없습니다. 야생에서 배를 드러낸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아지가 편안하게 배를 드러내고 누워있다는 것은 보호자를 완전히 신뢰한다는 의미입니다. 에모리 대학교 신경과학과의 그레고리 번스 교수팀은 fMRI를 이용해 강아지의 뇌를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 강아지가 신뢰하는 사람 앞에서 배를 보일 때 뇌의 보상 중추가 활성화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즉, 강아지는 배를 보이는 것 자체를 즐거워하고 보호자와의 친밀한 교감에서 행복을 느낀다는 겁니다. 다만 구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편안하게 배를 보이며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 행복해요, 쓰다듬어 주세요 라는 뜻이지만 귀를 뒤로 젖히고 꼬리를 다리 사이에 넣으면서 배를 보이면 이것은 두려움의 표현입니다. 제발 해치지 마세요라고 복종하는 거죠. 우리 아이의 전체적인 몸짓 언어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앞다리는 쭉 뻗어서 엎드리고 엉덩이는 높이 들어올린 자세 보신 적 있으시죠? 이것이 바로 플레이 바우라고 불리는 강아지의 놀이 신호입니다. 이 자세는 강아지들의 보편적인 언어입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 강아지든 어떤 품종이든 이 자세를 보면 지금부터 놀이야, 같이 놀자 라는 의미입니다. 미국 콜로라도 대학교의 동물행동학자 마크 베코프 박사는 이것을 메타 신호라고 불렀습니다. 이 신호는 이제부터 하는 행동은 진짜가 아니라 놀이야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흥미로운 점은 강아지가 이 자세를 보호자에게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강아지에게도, 심지어 고양이나 다른 동물에게도 이 신호를 보냅니다. 이탈리아 피사 대학교 연구팀의 2016년 연구에 따르면 플레이바우는 강아지의 사회적 놀이에서 99.8%의 경우 놀이를 시작하거나 지속시키는 목적으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나이가 드신 보호자분들은 가끔 우리 강아지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안 노는 것 같아라고 말씀하시는데, 플레이바우 자세를 보인다면 아직 놀이를 원하는 겁니다. 물론 격한 운동은 힘들 수 있으니 천천히 산책하거나 부드러운 장난감을 함께 만지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놀이는 강아지의 정신 건강과 보호자와의 유대감에 매우 중요합니다. 강아지와 눈을 마주쳤을 때 천천히 눈을 깜빡이며 시선을 부드럽게 풀어내는 모습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것은 고양이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강아지들도 이 신호를 사용합니다. 동물의 세계에서 눈을 똑바로 응시한다는 것은 도전이나 위협의 신호입니다. 특히 야생에서는 눈을 마주친다는 것이 곧 싸움의 시작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아지가 눈을 천천히 깜빡이거나 시선을 살짝 옆으로 돌리는 것은 나는 당신을 위협할 생각이 없어요, 평화롭게 지내고 싶어요라는 메시지입니다. 일본 아자부 대학의 다카기 사토코 박사 연구팀은 2015년 흥미로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강아지와 보호자가 서로 눈을 마주치며 천천히 깜빡이는 상호작용을 할 때 양쪽 모두에게서 옥시토신 수치가 급격히 상승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마치 엄마와 아기가 눈을 맞추며 교감하는 것과 똑같은 생리학적 반응이 일어나는 겁니다. 특히 낯선 사람이나 새로운 강아지를 만났을 때 이 신호가 자주 나타납니다. 우리 아이가 처음 보는 손님에게 천천히 눈을 깜빡인다면 당신이 무섭지만 친구가 되고 싶어요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도 천천히 눈을 깜빡여주면 강아지는 훨씬 더 편안해합니다. 영국 포츠머스 대학교계 인지 연구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보호자가 의도적으로 천천히 눈을 깜빡여주면 강아지의 스트레스 호르몬이 감소하고 친밀도가 향상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강아지에게 배울 수 있는 소통법이기도 합니다. 우리 아이가 불안해 보일 때 혹은 더 깊은 교감을 나누고 싶을 때 부드럽게 눈을 마주치고 천천히 깜빡여 보세요. 걱정하지 마, 내가 여기 있어라는 메시지가 말없이 전해질 겁니다. 오늘 말씀드린 8가지 신호를 기억하시면 우리 강아지와의 소통이 한층 더 깊어질 겁니다. 강아지는 말을 하지 못하지만 온몸으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사랑해요, 믿어요, 불안해요, 놀아주세요. 강아지와 함께하는 시간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그 소중한 시간 동안 우리 아이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더 이해하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알아차리고 더 깊은 교감을 나눌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함께하는 삶의 가장 큰 기쁨이 아닐까요? 다음에 우리 강아지가 얼굴을 핫거나 배를 보이거나 고개를 갸우뚱하면 오늘 배운 내용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우리 아이에게 말해주세요. 알아, 내 마음 알아. 나도 너를 사랑해. 여러분과 여러분의 소중한 반려견이 더욱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멍심보감.